로봇공학.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분야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 시선을 확 사로잡는 로봇 자체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센서, 뭐 비전 시스템, 아니면 아주 특수한 수술 도구 같은 거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기반 기술 시장인데 이게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좀 화려한 소식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이런 로봇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이걸 뭐 가능 시스템이라고 부르던데 이 분야 투자가 2024년에 14억 달러였는데 2025년에는 16억 달러로 늘었어요. 상당한 증가세네요. 네. 예를 들면 라이다 센서나 비전 시스템, 제어 하드웨어 같은 부품들은 이게 어떤 로봇을 만들든 어디에 쓰든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들 말고 옆에서 곡괭이라게 사팔던 사람들이 돈 번 거랑 약간 비슷한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 비유 아주 적절한데요. 특히 의료 로봇 쪽을 보면 그 말씀하신 모델이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수술 로봇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제 시술이 이루어질 때마다 소모품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수익이 나거든요. 아, 반복적인 수익 구조군요. 네, 이게 뭐 물류 창고나 국방 로봇들이 초기 배치하고 적용하는 데 겪는 그런 어려움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죠. 게다가 병원들이 요즘 점점 더 자동화나 첨단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흐름이 있죠. 그러면서 보험 수가 환경도 유리해지고 이런 도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필수 기반 기술, 그리고 또 이미 검증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 로봇 분야, 이 두 기회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로봇 기술 채택이 빨라지면서 지난 1년 사이에 주가가 4배 가까이 뛴 라이다 기술 기업이고요. 와, 4배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환자 수가 많은 특정 시술 분야를 딱 파고들어서 정말 놀라운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수술 로봇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두 기업 이야기 속으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어스터입니다. 티커 OUST로 거래되는데요. 이 회사는 자율주행차부터 산업용 로봇, 스마트시티 인프라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고해상도 라이다 센서를 만듭니다. 라이다 센서, 핵심이죠. 그렇죠. 현재 시가총액이 한 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지난 12개월 매출은 1억 2,600만 달러로 이게 이전의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라이다 기술이 왜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레이저 빛을 쏴서 그게 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아주 정밀한 3차원 지도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아, 3D 매핑. 네, 카메라만으로는 얻기 힘든 정확한 거리 정보, 형태 정보를 제공하죠. 근데 어스터가 내세우는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디지털 라이다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라이다요. 기존 거랑 뭐가 다른 거죠? 기존의 기계식 라이다는 거울 같은 부품이 물리적으로 막 회전하면서 레이저를 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내구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움직이는 부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디지털 라이다는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한 거울, 램스 같은 걸 써서 레이저를 조작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더 작고 안정적이고 또 대량 생산할 때 비용을 낮출 잠재력이 훨씬 크죠. 어스터는 바로 이 디지털 방식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단순히 라이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술적인 접근 방식 자체에 차별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스터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370%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기술적 기대감도 있고 또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 물류 로봇, 심지어 보안 시스템까지 이 라이다의 역할이 정말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된 영향도 크겠네요. 정확합니다. 자율주행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로봇 응용 분야에서 이제 눈의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아까 매출은 늘었지만 재무적으로는 아직 손실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게 뭐랄까, 하드웨어 기술 기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추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미래의 수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상용화라던가 산업 자동화가 확 커질 것을 예상하고 연구개발, R&D나
생산시설에 먼저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거죠. 아, 선제적인 투자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금 소모가 클 수밖에 없고요. 어스터 역시 지금 딱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스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뭐 특정 자동차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특정 로봇 모델이 성공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로봇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 자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인프라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이겠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 인프라 성격에 있습니다. 검증된 센서 기술을 가진 공급업체는 로봇 산업이라는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같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죠. 스마트폰 시장 성장할 때 부품 회사들처럼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폭발하면서 핵심 부품 공급사들이 같이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어스터는 로봇 시대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그중에서도 차세대 디지털 라이다 기술에 집중하면서 이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프로셉트 바이오로보틱스, 티커는 PRCT입니다. 이 회사는 남성들에게 아주 흔한 질환이죠. 전립선 비대증, BPH를 치료하는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로봇 수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 전립선 비대증 치료 로봇이군요. 네, 시가총액은 어스터보다는 작은 편인데 지난 12개월 매출이 2억 7,500만 달러에 달하고요. 이게 전년 대비 무려 56%나 급증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56% 성장률이면 엄청나네요. 실제 시술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겠죠? 그렇죠. 아쿠아블레이션 시스템,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핵심은 로봇팔의 아주 정밀한 제어 능력하고 실시간 초음파 영상 기술을 결합한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아주 가느다란 고압의 물줄기, 워터젯이라고 하죠. 이걸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정말 정교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물줄기로요? 와, 신기하네요. 여기도 중요한 건 그 정교함이에요. 기존의 BPH 수술 방법 중 일부는 열을 쓰거나 물리적으로 조직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주변 신경이나 다른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아, 부작용 가능성 같은 거요? 네. 근데 아쿠아블레이션은 열 손상 없이 딱 계획된 영역만 정확히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환자 회복 기간도 단축시키고 부작용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로봇 기술이랑 워터젯의 조합이라 정말 독특하네요. 그럼 수익 구조는 어떤가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좋은 질문입니다. 프로셉트는 아주 전형적인 면도기, 면도날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아, 그 유명한 모델. 그렇죠. 일단 병원의 고가의 로봇 시스템, 즉 면도기를 설치하고 나면요, 실제 수술을 할 때마다 필요한 일회용 핸드피스, 이게 면도날인 셈이죠. 이걸 계속 팔면서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시스템 설치 대수가 늘면 늘수록 반복 매출이 계속 쌓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스템 설치 대수가 늘어날수록 이 반복 매출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로봇이 성공한 방식과 아주 유사하죠. 다만 프로셉트는 이 모델을 비뇨기과의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딱 하나의 특정 질환에 집중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집중 전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럼 이 회사의 이렇게 빠른 성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시스템 판매 대수가 늘어난 것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아쿠아블레이션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병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이미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 기술을 써보니까 경험이 쌓이고 신뢰가 생기면서 실제 시술 건수가 아주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써보니까 좋아서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써보니 효과 좋고 안전하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용 빈도가 확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시술법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확대된 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험 적용이요? 아, 그게 크겠네요. 네.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도입될 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결국 비용 문제잖아요. 근데 보험 적용으로 이 문턱이 확 낮아지니까 환자나 병원 모두에게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겁니다. 여러 분야에 막 손을 뻗기보다 환자 수도 많고 수요가 명확한 딱 하나의 특정 시장을 골라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거기에 보험 적용까지 이끌어낸 그 집중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프로셉트의 전략은 뭐랄까 여러 수술 분야의 자원을 분산하기보다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시술 건수가 정말 많은 단일 시장을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이 실제로 병원들의 빠른 채택과 아주 견조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오스터와 프로셉트, 이 두 기업을 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오스터는 로봇이라는 이 거대한 물결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핵심 센서, 즉 라이다 기술을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기반 기술이죠. 그렇죠. 주가에는 이미 로봇 산업 전체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프로셉트는 이미 수익 모델이 어느 정도 검증된 수술 로봇 시장 안에서도 비뇨기과라는 특정 분야에 아주 고도로 집중하면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장세가 무섭죠. 다만 아직은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좀 초기 단계에 있고 다빈치 로봇처럼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르는 그런 거대 기업에 비하면 활동 무대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특징이 있고요. 맞습니다. 이 두 기업은 로봇 산업 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나 위험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건가요? 그런 측면 있죠. 성공했을 경우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보상 역시 클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우스텔에 대한 투자는 로봇 산업의 미래를 가능하게 할 기반 기술의 성장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프로섹트에 대한 투자는 특정 고성장 의료 분야에서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플랫폼에 투자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관점이 좀 다르네요. 네. 따라서 잠재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 기업이 가진 이런 독특한 기회와 또 위험 요인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전략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투자 비중,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배분할지 결정하는 포지션 사이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로봇 혁명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겹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로봇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로봇들을 움직이게 하는 아우스터의 라이다 같은 핵심 부품 기술들, 네, 그 기반 기술들이죠. 그리고 또 프로세피의 아쿠아블레이션처럼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특화된 응용 분야에서도 엄청난 기술적 진보와 또 사업적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로봇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 영어로는 이네이블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로봇공학이라는 이 복잡한 생태계를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열쇠가 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기술적, 사업적 동력까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스터의 라이다처럼 이렇게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센서 기술의 발전과 또 프로셉 시스템처럼 특정 분야에 고도로 전문화된 로봇 응용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서 더 저렴하고 성능 좋은 라이다가 등장하는 것이 프로셉 같은 특정 의료 로봇의 성능 향상이나 새로운 기능 개발을 촉진하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아니면 이 둘은 로봇이라는 큰 테마 안에서도 그냥 각자 다른 길을 가는 별개의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 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로봇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데 꽤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